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IT 스몰 토크 Q&A. 오늘 이 시간은 자격증이 필요한가? IT 분야에 있어서, IT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 영상에서 IT 관련 자격증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상에서 사실 구체적인 자격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한 건 여기 있지만 구독자분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것 같아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이상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문의하신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의 질문을 좀 올리기보다는 아마 영상을 계속 보시면 그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동기부여의 의미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나 스터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격증도 공부하고 동시에 실력도 키우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네. 문의하신 내용처럼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에 지식도 얻고 자격증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성비죠. 가성비.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한 가지 집중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있고 공부, 스터디, 지식을 얻는 측면과 자격증을 같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이 맞다, 이 길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평균적인 현업에서 제 경험도 그렇지만 경험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가성비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이제 좀 영악해서 가성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제약도 있고요. 비용의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지식은 지속적으로 그 지식을 나중에 계속 쓰고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까먹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그 대가가 이제 페이퍼, 종이인 자격증인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내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기술 인터뷰나 면접만 가지고는 알 수 없거든요. 뭔가 공인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페이퍼를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냐, 자격증이 필요 없느냐를 말하기보다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각, 그리고 방향,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없이도 취업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저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 요식업을 한다, 식당을 한다라 그러면 저는 자격증 유무를 떠나서 아마 그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기능사인지 기사인지 그 자격증을 1차적으로 딸 것 같아요. 그게 뭐 식당 개업을 하든 어떤 식당에도 그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든 그 자격증이 유효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업종에 대한 스스로도 그렇지만 유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가 자격증을 따든 지식을 얻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를 저는 생각을 사실 안 했거든요. 왜냐면
좋은 거고 또 그 보유를 함으로써 이력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평생 사용할 수가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왜 안 따려고 하는 그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문의하신 분이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책을 몇 권을 보고 이만큼을 해야지 자격증을 하나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부담감이나 억압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이나 스터디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동시에 한다는 거는 가성비 측면에서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이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식을 위한 스터디와 자격증을 위한 스터디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치를 보자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식을 위한 스터디와 자격증을 위한 스터디.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그거는 되게 아주 뛰어나신 분들의 경우인 거고요. 일반 보통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 그러면 되게 버겁죠. 저도 되게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그래요. 자격증을 위한 스터디는 별도 해야 된다. 당연히. 물론 이제 이걸 순서를 정해서 먼저 지식을 위한 스터디를 하고 그 이후로 자격증 그 일정을 잡아서 자격증을 위한 집중적인 스터디 과정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식을 스터디 한다고 오랜 시간 한다고 시험장 가서 자격증을 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 발급 기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데 그런 국가 공인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즉 외산 자격증, 해외에 있는 유수한 IT 벤더사에서 만든 자격증은 여러 번 시험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사실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IT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 입지도 강화시키고 또 어떤 평가 테스트를 이 사람의 IT 어떤 레벨에 대한 평가 테스트를 위한 그 자격증 이 두 가지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사업을 통한 확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산 자격증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결코 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외화 낭비죠. 반드시 한 번에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붙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 무용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페이퍼, 그러니까 덤프죠. 덤프를 봐서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무용하냐 유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가치가 없어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증은 그냥 최소 조건이에요.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뛰어날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아무도 그 선임자들이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인재가 왔습니다. 절대 생각 안 하니까요. 자격증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이력서 한 줄 그리고 평생 가지고 있고 그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도만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지식만으로 따신 분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외국 자격증 같은 경우 이제 덤프를 안 보고 어떤 가이드된 어떤 그 학습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전체가 영어 원문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스터디를 짧게 하고도 경력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붙어요. 합격을 해서 저도 놀란 경우를 가끔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 외산 자격증에 나오는 그 문제도 사실은 함정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덤프 같은 페이퍼를 미리 풀어보지 않고 그 지문이나 내용을 그냥 시험, 그 온라인 그 시험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해당되는 시간 내에 그거를 확인해서 뭐랄까 정답을 맞추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문제를 꼰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번 좀 꼬아서 낸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문구 몇 개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좀 약간 꼬운 문제죠. 꼬아놓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걸려드는 그 어떤 수험생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은 알지만 해당되는 스터디에서 뭔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에선 떨어졌어. 그래서 자격증에 실패했어. 그게 지식만 가지고는 그게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어떻게 해서든 취득해야 되고 외화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고 단 한 번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브리프하게 쭉 스터디를 하고 일단 시험 일정을 잡고 그리고 덤프 문제를 풀어본다.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외산 외국 IT 벤더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IT 벤더의 자격증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99% 해당되는 문제은행, 족보, 문제 덤프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IT 벤더에서 돌리는 그 자격증 프로그램도 문제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거 아시죠? 문제, 제대로 된 문제 만드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거를 랜덤하게 수험생들한테 이제 제출해서 풀게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뭐 2배수, 5배수도 많죠. 한 2배수, 3배수 정도의 문제은행에서 랜덤하게 출제되는 것도 굉장히 공정하지만 대부분 IT 벤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덤프가 없으면 붙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당연히 덤프 문제를 획득해서 사실은 이것도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덤프 유료 사이트. 저 또한 들어가서 구매해서 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뭐 공유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조금씩 업데이트가 돼요, 문제가. 그래서 최신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냐면 한두 문제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덤프에 나와 있는 문제은행에 있는 정답이 모두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이 있어요. 그래서 100% 유지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덤프 문제를 달달 100% 문제 그리고 답변까지 다 외운다 그래서 응시를 해도 100% 합격 그 퍼센트율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오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80% 또는 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덤프의 정답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덤프가 공개가 되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 그리고 실제 그 덤프 사이트에 있는 뭐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풀어놓은 거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해놓은 거에서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오답이냐 정답이냐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만큼 정답일까 아닐까라는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100%는 유지가 안 됩니다. 합격률이. 그러니까 성적이. 하지만 덤프 문제를 100% 알게 되면 최소한의 합격률 65% 이상 이 합격률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덤프 문제를 풀어보아야 되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자격증의 취득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지, 그런 게 있었네 정도까지가 자격증 어떤 그 취득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지식에 대한 섭취도 중요하긴 한데 최단 기간 가성비로 먼저 합격하고 취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이 최종 목표가 아닌 사람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냥 이 자격증 커리큘럼을 다운받아서 그거대로 공부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자격증을 이제 국가 자격증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정보 처리 기사는 그냥 무엇도 모르고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 뭣도 모르고 뭐 필기, 실기 다 붙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 기술사 정도 돼야지 뭐 10년 이상 IT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때서야 어떤 파편화된 지식을 정리하면서 제대로 된 해당 파트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공부해야지 그런 게 이제 기술사 정도 수준에서의 자격증 의미이기 때문에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건 아마 기술사 정도라면 그게 이제 부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IT 분야에서 몇 개만 취득하면 평생 계속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이제 AWS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정도, 그리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제 OCJP, 자바 개발자죠. SJP 옛날 이름이고, 이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내가 평생 경력으로 이직할 때 기본은 합니다. 기본. 얘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있구나. 네. 이거 3개 이상을 딴다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투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여기에 나와 있는 3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으로 지원했는데 아쉽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사항이라든지 학벌 다 통과를 했어요. 대기업을 만약에 나중에 경력사를 지원을 했는데, 근데 내가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게 이거 자격증이 3개 정도만 있었으면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애초에 그런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는 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 뭐 네트워크적 뭐 CCNA나 그건 뭐 제가 이전에 그 영상 소개한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 RHCP인가요? 그 리눅스 자격증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많죠. 근데 그 이 3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부가적으로 자격증이 조금 그러니까 별로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3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그냥 기본만 있으면 그냥 어떤 채용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증을 100개, 1000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다 회사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 몇십 개,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자격증은 기본이고 예의다. 그리고 자격증은 자격을 위한 스터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위한 스터디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테크한스였습니다.